달 표면에 지금까지 여겨졌던 것보다 더 넓게 물이 존재하며 더 쉽게 우리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빛이 드는 달 표면에서 물 분자 분광 신호가 분명하게 포착되었고 물이 얼음 형태로 갇혀 있을 수 있는 영구 음영 지역이 기대했던 것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고도드 우주비행센터 연구원 호니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보잉 747기를 개조해 운영하는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의 달 관측 자료를 분석해 분명한 물분자 분광 신호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특히 달 표면 남극 주변에서는 수화, 하이드레이션 흔적이 포착되어 보고된 바 있지만 3마이크로미터 분광 신호에 이어서 물분자인지 수소 원자에 산소가 결합한 수산기 화학물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가 달 남반구의 클라비우스 크레이터에서 관측한 6마이크로미터 분광 신호는 물분자가 햇빛을 받아 가열될 때 나오는 것으로 수산기 화합물과 공유하지 않는 물분자만의 신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남반구 고위도 지역에 물분자가 100에서 412ppm 정도로 존재하며 달 표면에서 증발하지 않고 토양 알갱이 사이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허니벌 박사는 이날 나사가 논문 공개에 맞춰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의 양은 토양 1제곱미터에 약 350ml 정도라면서 물분자가 분산되어 있어 얼음이나 물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더 콜로라도 대학 천체물리학 포레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성이나 운석을 통해 전달된 물이 얼음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영구적인 음영지역 콜트랩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이전에 추정되던 것의 2배가 넘는 약 4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남극과 북극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팀은 콜트랩이 작은 것은 지름이 1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으며 우주비행사가 얼음을 찾아 큰 충돌구의 음영지역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주변에서 1m짜리 음영을 찾아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극 주변에 있는 대형 충돌구인 샤클턴 크레이터는 약 20여 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깊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며 기온은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이 실제로 얼음을 가졌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비행사나 로버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헤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맞는다면 식수나 로켓 연료, 나사가 물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없이 핵만 남아있는 행성이 처음으로 관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왕성 크기의 가스형 외계 행성이 대기 없이 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처음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행성 내부를 들여다보고 핵의 구성을 파악할 유례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에 따르면 영국 워릭대학 물리학과의 암스트롱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730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과 매우 유사한 별을 도는 외계 행성 TOI 849b를 관측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급 이상 질량을 가진 행성이 발견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해왕성 사막으로 불리는 별에 가까운 영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항성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궤도 주기가 18시간에 불과하고 표면 온도는 1500도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암스트롱 박사는 질량을 고려할 때 이상하리만큼 별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TOI 849b는 질량이 지구의 약 40배에 달하지만 반경은 지구의 3.4배밖에 안 되어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철과 암석, 물 등으로 구성되고 수소와 헬륨 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처럼 수소와 헬륨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주 적은 양만 갖고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행성에서 수소와 헬륨 가스를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행성의 핵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가스형 행성의 핵이 온전한 형태로 노출된 채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베른 대학이 개발한 베른 행성 형성 및 진화 모델을 통해 TOI-849b가 핵을 노출하게 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목성급 행성으로 존재하다가 별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거나 다른 행성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로 대기가 거의 모두 날아갔거나, 아니면 핵을 형성한 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 아예 대기를 형성하지 못한 실패한 행성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베른대학 물리연구소의 크리스토프 모르다시니 박사는 다른 행성과의 중력작용으로 원시 행성계 원반 내에 간극이 생기거나 대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반 내 물질이 고갈될 때 대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행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성의 고에너지 복사가 대기의 기체를 이온화해 날려버리는 광증발 효과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수도 있으나 행성 대기의 가스를 모두 사라지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암스트롱 박사는 이번 관측 결과는 핵이 노출된 행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추적해냈다면서 이를 통해 태양계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성의 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 항성으로부터 10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궤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336광년 떨어진 곳에 대형 외계 행성이 모 항성으로부터 약 10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초장거리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태양계의 제9행성을 찾는 단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항성으로부터 이처럼 멀리 떨어진 대형 행성의 궤도 움직임을 측정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행성은 남십자자리의 쌍성 HD106906에서 지난 2013년에 칠레 라스 캠파나스 천문대 구경 6.5m 마젤란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되었지만 궤도 특성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망원경 중에서는 허블 우주망원경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메이지 응우엔 연구원이 허블 망원경의 14년치 정밀 관측 자료를 분석해 마침내 행성 궤도의 특성을 밝힌 결과를 천문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목성의 11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HD106906b는 항성으로부터 약 109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 730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별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관측한 자료만으로 15,000년의 궤도를 특정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HD106906b가 쌍성 주위를 감싸고 있는 먼지와 파편, 그리고 원반 너머에서 매우 긴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고, 원반 형태도 이 행성의 중력 영향으로 비대칭적 이상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성 주변 원반이 태양계의 해양성 궤도 밖 작은 얼음 천체가 모여있는 카이퍼벨트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9행성이 카이퍼벨트 밖에서 HD106906b와 유사한 타원 궤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제9행성의 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항성 HD106906은 형성된 지 1500년밖에 안 되는 신생별이어서 만약 태양계에도 이와 유사한 제9행성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항성에 가까운 태양과 지구의 3배 거리에서 형성된 뒤 가스 원반의 인력으로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다 서로 휘도는 쌍성의 중력 효과로 행성계 거의 끝까지 밀려났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입니다. 행성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은 지나가던 별이 궤도 안정화 역할을 한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3D 지도를 만드는 가이아 위성의 자료를 통해 이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별도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행성 HD106906b의 특이 기도와 관련된 가설이 태양계의 제9행성 가설과 닮은 점을 들어 46억 년 전 태양계에서 발생한 현상을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을 가진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계의 제9행성도 태양계 안쪽에서 형성된 뒤
목성을 비롯한 다른 행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카이퍼 벨트 밖으로 밀려나다 지나가는 별이 궤도를 조정해 안정화되었다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계 제9 행성 이론은 해왕성 너머 작은 천체 집단이 태양계 내 일반 천체 궤도와는 다른 이상 궤도를 보이는 것을 정황 증거로 삼고 있는데, 대형 행성이 아닌 작은 천체들의 중력이 집단으로 작용했거나 단순 통계적 이상치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우엔 연구원은 내년에 발사될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동되면 HD 106906b보다 더 작은 토성급 행성까지 포착할 수 있어 행성계 안쪽에서 쫓겨난 다른 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오래되고 더 희미한 행성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행성으로 알고 있는 금성에서 최근 지질활동 중인 코로나 37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죽은 줄만 알았던 금성에서 최근에 형성된 화산 구조를 37개나 찾아낸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성의 내부가 차갑게 식은 것이 아니라 활화산을 가질 만큼 아직도 뜨거운 물질이 내부 깊은 곳에서 휘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과 스위스 쥬리 연방공대 지구물리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행성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멘틀과 지각을 뚫고 나와 형성하는 고리 모양 구조인 코로나를 분석해 얻은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는 중심부가 함몰되어 있고 주변은 왕관처럼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초기에는 충돌구로 오인되기도 했으나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기둥을 타고 흘러나와 만드는 화산 성질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 표면에 형성된 코로나를 통해 금성이 행성 내부가 이미 차갑게 식은 화성이나 수성보다 나중에 형성된 지표면을 가진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행성 내부가 많이 식어 지질 활동이 둔화하고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지각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흐름을 뒤집고 금성이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금성 내부의 연력학 수치 모델로 고해상도 3D 코로나를 만들어 최근 지질 활동으로 만들어진 코로나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금성 표면에서 관측된 코로나와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코로나에서 관측된 차이들이 지질학적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아라마티를 비롯해 적어도 37개의 코로나가 최근 지질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메릴랜드 대학 지질학과 몬테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정 구조를 지목해 고대 화산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 중인 화산으로 단지 휴면 상태일 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금성에 대한 시각을 거의 활동하지 않는 행성에서 아직도 내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휘돌고 많은 활화산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활동 중인 코로나가 몇몇 지역에 뭉쳐 있다면서 이는 금성에서 지질 활동이 가장 왕성해 내부 작동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32년으로 예정된 유럽 우주국의 인비전을 비롯한 금성 탐사선 발사 때 지질 장비로 설치할 목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로부터 101.4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 같은 외계 행성으로 주목받는 TOI 700D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구에서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약 101.4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TOI 700D가 가장 지구 같은 행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OI 700D는 차세대 행성 사냥꾼이라 불리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망원경 TESS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가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안에서 찾아낸 첫 지구 크기의 행성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 중 최상의 지구 2.0 후보로 부상해 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와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양계 인근의 외계 행성을 찾아내기 위해 발사된 테스가 태양 질량의 약 60%이면서 표면 온도가 3900켈빈 미만인 M형 외성 11개에서 찾아낸 소형 외성은 17개에 불과합니다. 테스 관측 자료상 TOI-700D는 태양 질량의 0.415배에 불과한 M형 외성의 세 번째 행성으로 크기는 지구의 1.14배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B, C 행성의 크기는 각각 1.04 그리고 2.65배로 관측되었습니다. 항성을 도는 공전 주기는 안쪽부터 9.98, 16.05, 37.421로 측정되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있어 표면 온도가 약 400도에 달하는 수성의 공전 주기인 88일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항성 TOI-700D의 온도가 태양보다 훨씬 낮다 보니 행성 TOI-700D가 있는 곳은 대기가 있을 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생명체 서식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테스 관측 자료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인 IRAC (Infrared Array Camera)를 통해 확인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TOI-700D의 크기와 궤도 측정값을 정교화하고 질량이 지구의 2.1배에 달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 행성이 암석형 행성이며 동주기 자전으로 한쪽 면이 항성과 늘 마주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TOI-700D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면 대기 중에 물을 머금은 구름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발사될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우주 탐사 장비만으로는 TOI-700D의 기후적 특성을 10분의 1을 파악하는 데도 부족하며 현재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TOI-700D 행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망원경과 장비를 구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기는 목성만 하지만 질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솜사탕 행성이 또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212광년 떨어진 처녀자리의 외계 행성 WASP-107b는 크기는 목성에 달하는 대형 가스 행성이지만 질량은 목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저밀도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은 몸집과 비교해 아주 가볍다고 해서 솜사탕 행성으로도 불리는데 WASP-107b를 통해 대형 가스 행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행성 내부의 핵이 지금까지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성과 같은 대형 가스 행성이 되려면 고체 핵이 지구 질량의 10배는 넘어야만 원시 행성 원반에서 충분한 가스를 끌어모으고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WASP-107b의 핵이 지구 질량의 4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 가스 행성이 이전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핵을 통해서도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천체물리학 교수 베네케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WASP-107b 행성의 내부 구조를 연구해 얻은 이러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태양과 지구 거리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5.7일의 공전 주기로 WASP-107b가 돌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목성과 맞먹지만 질량은 10분의 1에 불과해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서 밀도가 가장 낮은 행성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연구팀은 하와이 쾩 천문대의 고해상도 SL 분광기를 이용해 약 4년간 시선속도 방향으로 행성의 중력에 따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해 WASP-107b의 질량이 목성의 10분의 1, 지구 질량의 약 30배에 이르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초저밀도 행성을 형성할 수 있는 행성 내부 구조를 검토한 끝에 WASP-107b의 고체 핵이 지구 질량의 4배를 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행성 질량의 85% 이상이 핵을 둘러싼 가스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량이 이 행성의 1.8배인 해왕성의 경우 가스층 질량이 5에서 15%밖에 안 되며 WASP-107b와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계 목성과 토성을 토대로 한 대형 가스 행성 형성 모델은 지구 질량 10배가 넘는 고체액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성의 핵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가스와 먼지로 된 원시 행성 원반으로부터 충분한 가스를 끌어들여 축적하고 가스 대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WASP-107b는 고체액이 지구 질량의 4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WASP-107b가 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원시 행성 원반에서 차가운 가스로 급속히 형성된 뒤 다른 행성이나 원반과의 중력 작용으로 현재 위치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행성 형성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목성의 3분의 1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행성 WASP-107c를 추가로 발견해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두 번째 행성은 공전 주기가 약 3년에 달하고 원이 아닌 타원형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에서 풍부해야 할 메탄가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풀리지 않은 의문 중의 하나라면서 올해 말에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되어 관측이 이루어지면 행성의 대기 구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질량 차이가 크게 나는 펄사 이중성계가 관측되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를 둘러싼 논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지구에서의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인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기본 척도이지만 셰피드 변광성을 기준으로 할 때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해 구한 값이 10% 가까이 차이가 나 천문학계의 고민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일양 물리학가 로버트 퍼드만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비대칭 질량을 가진 펄사 이중성계 PSR-J1913+1102 관측 결과를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PSR-J1913+1102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이 초신성 폭발 뒤 핵만 남은 밀도가 매우 높은 중성자별과 이들 중에서 강한 자기장을 갖고 초고속으로 자전하며 전파를 방출하는 중성자별인 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시간 주기로 서로를 돌면서 앞으로 4억 7천만 년 후에는 서로 충돌하며 합병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때는 지난 2017년 8월에 레이저 간섭 중력파 관측소 LIGO,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가 최초로 포착한 GW170817과 같은 중성자별 간 충돌에 의한 중력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펄사 이중성계인 PSR-J1913+1102를 구성하는 두 별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1.62배와 1.27배로 질량비는 0.78로 측정되었습니다. 합병하는 두 별의 질량비는 약 0.9 정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과 비교하면 꽤 큰 편입니다. PSR-J1913+1102는 지난 2014년에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천문대의 대형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로 관측되었으나 두 별의 질량 차이가 커서 일반 펄사 이중성계와는 다르다는 것이 최근에야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PSR-J1913+1102의 두 별 중 질량이 큰 별의 중력이 작용하면서 충돌과 합병 이전에 작은 별의 물질을 상당 부분 뺏어오고 파괴하게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비슷한 중성자별 간의 충돌과 합병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뜨거운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PSR-J1913+1102처럼 비대칭 질량을 갖고 합병 과정에 있는 중성자별 이중성계가 10개 중 1개꼴 이상이어서 많은 관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퍼드먼 박사는 비대칭 중성자별 이중성계는 허블 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적인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방식의 측정값 차이가 커서 교착 상태를 푸는 결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